자, 2월 7일 오후 5경기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파이팅 해가지고 이번 주도 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모비스랑 가스공사인데요. 뭐 둘 다 두 팀 모두 사실 뭐 분위기 혹은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만은 않죠. 그리고 뭐 이제 트레이드 이야기는 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. 트레이드가 있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가스공사라는 팀을 생각을 해보면 가스공사가 좋았을 때 어땠어요? 사실 공격 패턴이나 그런 게 어떤 뭐 뭐랄까 결국 이제 3점 농구고 야투율이 좋았다. 근데 최근 이 3점 야투 성공률을 보면은 굉장히 낮아졌어. 그러니까 시즌 평균 뭐 좋았을 때는 한 35% 혹은 그 이상. 네, 시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3점 야투율을 보더라도 거의 한 32, 3% 정도는 될 거예요. 근데 최근 야투율은 뭐 거짓 뭐한 20 한 7, 8%? 28%?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최근 3점 야투율이 안 좋다. 그렇다 보니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는 결국 가스공사의 색채, 특히 이제 공격에서의 색채는 3점 농구인데 최근 야투율이 안 좋다. 뭐 이 부분은 이것보다 더 안 좋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.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이제 그 용병 2명 있잖아. 뭐 셜롱이라던가 프림이라던가 둘 다 너무 좋아요. 둘 다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최근 이제 셜롱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경기에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골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모비스의 골밑 공격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매치업이고 만약 최근 이제 가스공사가 3점 야투율이 그렇게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다득점 쪽으로 틀만한 경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 야투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득점이 어느 정도 될지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오이스 승 마엔까지 볼만하면 아니 볼만할 것 같습니다. 뭐 아마 오마인이 배당이 더 높을 거예요. 오마인까지도 볼만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삼성이랑 손흥 경기인데요. 이제 뭐 뒤에서 1등이랑 뒤에서 2등이랑 맞붙는 매치업이고 어느새 삼성은 긴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. 긴 연패에 빠져 있고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면으로 보자면은 삼성 입장에서 아니 연패를 끊을 만한 팀은 손호밖에 없다. 손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삼성이 지금 이 연패 속에서 뭐 비벼주는 경기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단 말이야. 특히 서울 삼성. 물론 이제 선우 같은 경우에는 선우도 매한가지로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코번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0분 뛰어도 한 자릿수 득점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데릭슨 같은 경우에도 3점 성공률이 조금 낮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는 이 용병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되다 보니까는 이 연패가 7연패죠.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손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캔바오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. 캔바오가 30점 차도 아니 30점도 이제 넣는 경기도 있었고 평균 거의 한 20점 정도 넣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사실 진짜 똥대 똥이라서 웬만하면 뭐 안 가는 게 맞는 듯한 경기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캔바우가 사실 경기 운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외곽이라던가 그다음에 골밑 내외곽에서의 영향력이 출중하고 그렇다 보면 이 반등의 요소가 있는 팀이 더 어디냐? 반등 요소가 어디가 더 있냐라고 보면은 삼성보다는 손호가 좀 더 반등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저는 이 경기 고양선호, 트렌, 그다음 뭐 역배도 뭐 보긴 봅니다. 그다음에 다득점까지도 볼만한 경기처럼 보여지네요. 뭐 사실 다득점보다는 프렌이 좀 더 괜찮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하나은행이랑 이거 기억나시죠, 형들? 이거 며칠 전에 했던 경기야. 2월 2일이었나? 맞나? 2월 2일이 일요일. 2월 2일에 했던 경기고 이제 키아나 스미스가 빠진 첫 경기였어요. 첫 경기였고 그 이후로 내리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키아나 스미스가 없으니 연패를 타고 있어요. 연패를 타고 있고 이유는 진짜 키아나 스미스 하나예요. 왜냐면 키아나 스미스가 삼성생명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. 사실 뭐 득점적인 부분도 많이 해주고 있고 뭐 평득이 한 15점 정도 되는 선수고 뭐 리바운드도 따주고 어시스트도 따주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삼성 3점 성공률 같은 부분도 높은 편에 속하는 선수다 보니까는 이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 샤프스터 샤프스터라는 좀 말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뭐 어쨌든 최고의 슈터라고 봐도 뭐 그렇게 무리가 있는 말은 아니죠. 어. 근데 이 공백이 분명 연패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순위상으로는 최하이긴 합니다만은 스미스의 공백을 이미 한번 이겨냈었고 그리고 그 경기도 하나은행이 잘했다. 사실 직전 2월 2일 경기는 하나은행이 엄, 엄청 잘한 경기라기보단 삼성생명이 미끄러진 경기고 결국 그 미끄러진 이유는 공격에서의 핵심 키아나 스미스가 없다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나눠먹기 그렇게 생각은 좀 안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는 트렌 그다음에 언더까지도 한번 볼게요. 왜냐면은 공격의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선수가 공백이 됐으니 다득점을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은행 풀, 언 두 개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. 우리 카드가 안 좋은 부분은 결국 이제 용병 이야기예요. 용병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에서의 용병이냐면 이 세트 클러치 매 세트 클러치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.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옥금전도 매한가지로 적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배제할 수는 없어요.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범실이 이제 꽤나 많고 그리고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도 둘 다 범실이 많은 매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단순 승패를 따져 보기보다는 그냥 다득점 찍고 치우는 게 가장 나아 보입니다. 4세트만 가도 오버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. 점수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다득점만 찍고 치웁시다. 승패를 굳이 본다면 이제 땅콩이 좀 더 괜찮은 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다득점만 찍고 치워도 문제 없을 경기다. 왜냐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 세트가 클러치일 거예요. 그러니까 한 3점 멀어도 이제 4점 그 정도밖에 안 날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버 메리트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. 4세트만 가더라도 오버가 나올 만한 경기처럼 느껴져요. 마지막 경기 봅시다. 이 경기가 가장 어려워. 이게 되게 관점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결국 돌고 돌아서 형건이랑 흥국인가? 라는 생각도 들고요. 특히 이제 긴 연승이 있기도 했지만서도 긴 연승 이후에 이제 연패를 타고 있는 이 모습이 정관장이 얼마나 흔들릴지가 감히 예상되지가 않아요. 감히 예상되지가 않고 사실은 이 정관장도 뭐 문제가 아예 없다고 보지 못하겠죠. 근데 단순히 이 경기가 이 흥국한테 2연패한 뒤에 정관장이라는 걸 좀 제외하고 단순히 선수들을 유닛으로 이렇게 매치업을 시켜 본다면은 정관장이 유리한 경기처럼 보여요. 저는 이게 높이에 대한 그 흥건의 공격이 높이에 대한 불안함도
분명 현관 입장에서는 느낄 만한 경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상황상 정관장이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다시 보여주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말하면은 어 외적인 내적인 부분만 본다면 정관장이 충분히 할 만한 경기처럼 보여지지만 이 연패 상황 긴 연승 이후에 오는 이 연패 상황에서 얼마나 다시 정돈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너무 의문이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패스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 경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여서 웬만하면 배팅을 좀 하고 싶었는데 도무지 생각해도 현건승도 보이고 정관장 프렌도 보여요. 그렇다고 해서 오버를 쉽게 찍을 만하냐? 왜냐면 정관장 감독 고이진 같은 경우에는 점수차가 나면은 그냥 그 뭐야 잉여 자원 놓고 세트를 마무리하는 애란 말이야. 감독이란 말이야. 그래서 풀세트가 가지 않는 한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그래서 언더를 또 찍자니 풀세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.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해 모든 배팅 라인이. 프렌도 그렇고 일반승도 그렇고 언더도 그렇고 오버도 그렇고 다 진짜 애매모호해서 마지막 이 경기는 패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뭐 굳이 간다면은 저는 언더 갈 것 같아요. 이 경기는. 풀세트 아니면 언더 나온다는 마인드로 그냥 풀세트 안 나오기만 기도하면서 언더 찍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는 높아 보인다. 오케이? 그래서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요? 언더가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. 이 경기. 자 여기까지 하고 추천 받고 1순위 오픈하고 마무리합시다.